춘천을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허인구 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춘천을 지역의 허인구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허인구입니다. 예, 그 춘천을 지역은 어디예요? 춘천을 지역은 춘천의 북쪽 지역, 강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춘천의 강북 지역하고 철원, 화천, 양구 이렇게 4개 지역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갑 지역도 춘천 아래쪽이지만 거기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지역으로 불르지만 거기는 춘천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기형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춘천을 지역이요. 네. 오늘 아침 방송 끝나면 우리 허인구 위원장과 함께 투어한 영상을 저희가 보내드릴 건데요. 그날 춘천 강북 지역하고 양구, 화천 그리고 철원 도느라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풍광은 좋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았어요. 예. 근데 풍경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고성국 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2달여 전까지 평생을 방송인으로 또 방송 경연으로 지내왔지만 제가 이렇게 TV 앞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거는 18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02년까지 2005년 워싱턴 특파원을 했는데 SBS에 그때 2005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데스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18년 만에 이렇게 앉아보니까 처음엔 설레기도 하고 떨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안정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고성욱 박사께서 직접 앵커로 앉아 계시니까 더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송교 대표 시작해 주실까요? 예. 참 확실히 언론인 출신이신 것처럼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SBS에서 워싱턴 특파원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데스크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네. 저희 SBS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SBS는 저희가 이제 80년대 들어올 때 50하고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MBC도 민영방송이라고 하기도 했고 TBC가 민영방송이 있었고 그리고 공영방송에 KBS가 있었고 또 동아방송 이런 라디오 TV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후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 혼란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그때 언론 통폐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도 일신문사 언론은 다 공영방송 그래가지고 TBC가 KBS 들어가고 MBC는 이제 공영이 돼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사회 민영방송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SBS가 90년도에 만들어져서 91년도에 TV가 개국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네, 있습니다. 그 당시 그 SBS에서 올림픽 단독 방송을 또 성공적으로 해내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네네. 스토리인가요? 그게 이제 SBS가 뒤늦게 오다 보니까 KBS하고 MBC가 기존에 있는 방송들이 왜 기득권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네. SBS가 시청률도 높고 지상파 3사로서 명실상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송협회 회장은 MBC, KBS 둘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림픽 월드컵 이건 국가 대사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KBS가 주로 주간 방송사라고 주요 프로그램은 MBC가 하고 SBS를 항상 이렇게 뒤에 두니까 적어도 지상파 3사로서 민영방송사로서의 위치를 가지려면 3자 정립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MBC 월드컵하고 올림픽에서 이렇게 비신사적인 협정 위반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양방송사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시장 논리에 맞고 그래가지고 월드컵 올림픽을 단독 방송을 추진했고 그 명분은 시청자들한테 여러 가지 선택권을 주고 왜 올림픽 월드컵은 한 방송사 똑같이 방송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양방송사하고 스포츠는 SBS 맞서 하겠다. 네, 그 당시 이러한 그 단독 방송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도국 부국장 겸 경제부장으로 이제 쉽게 보통 때 얘기하면 다음에 보도국장 하나 열심히 일하지 이러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스포츠국장으로 발령이 나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올림픽 월드컵 방송단장이라는 중책이 떨어져가지고 양 방송사 상대로 협상도 하고 그런 걸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SBS 계열사에서 이 사장도 하시고요. 그 뒤로 이제 강원민방 사장까지 참 이렇게 다양한 이제 역할을 하셨는데 당시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참 기자로서 최선을 다했고 기자를 천성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 변하기 없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좀 저를 특수한 경험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방송 기자는 이렇게 내근 외근도 돌아갔는데 사회부 정치부 기자만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회부 시정 캡이라고 사건 총괄한 것도 하고 또 이렇게
청와대나 이런 데 나기 직전에 총실 출입기자로서 공보처 방송 정책도 다루고 이러다 보니까 IMF 직후에 비서실장으로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가서 방송 환경에 대항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창사 1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도와 이런 것들 다 개혁을 혁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룹 인사부장도 맡고 이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강원도의 창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밖에서 제 자리 때문에 그런 걸 보지만 제 자신은 아직까지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못하다. 내가 좀 더 갖추고 또 지역구에 나가려면 지역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밀어보고 언론에 전념해 왔었습니다. 네. 참 이 30년간의 이 언론인 생활을 하면서 참 이 최근에 이 5년 동안 벌어지는 이 공영방송이 계속해서 이 좌편향으로 좀 기울어진다는 이런 좀 인식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KBS, MBC의 공영방송 요즘 보도 실태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MBC 출신이고 MBC는 자부심이 엄청 강합니다. 예. 그 당시에 MBC, KBS 두 개가 있던 시절에 물론 이 신문들에 비해서 방송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민영 방송의 역할을 참 준공영이었죠. 역할을 잘했고 또 KBS도 93년 이후에는 시청률 높이면서 잘 해왔었는데 최근 5년에 아까 공영방송을 어떻게 생각하냐 평가를 하면 공영방송의 기본은 공정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정성을 해서 편파 방송을 넘어서 당파성 짙은 방송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5년 전쯤에 이제 정권을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입맛에 맞는 분들을 주요 자리에 이렇게 맞추면서 민주당과 언론 노조의 서로 이해가 맞닥뜨려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쪽에 치우치는 당파성이 짙은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언론의 기본을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합니다. 견제와 감시, 국민의 행복 이걸 위해서. 근데 와치독이 아니라 가대독, 주인견, 이 특정 정파에 맞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빨리 와치독이 아니라 가드독으로 전락했다. 네네. 그거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어떻게 되죠? 가드독은 주인견이죠, 주인견. 주인견이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때 생각이 안 나네. 네. 하여튼 바른 자리로 공영방송의 본래 위치로. 충견. 네, 충견 맞습니다. 정권의 충견. 네, 그렇죠. 네네. 충직한 개. 네네. 예, 그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파에 충직한. 예. 그 정권에 충직한. 지난 정권에 충직했고 지금은 야권이 됐으니까 야권에 충직한. 이렇게 되는데 바른 자리로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또 부위원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되셨는데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위 부위원장입니다. 네. 그 이름부터 이제 현재 문제가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가짜 뉴스가 이제 진짜 뉴스에 반대되는 건데 그 오보라고 해서 가짜 뉴스 납니다. 가짜 뉴스는 기획된, 의도된 목적을 의식을 가진 이거를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짜 뉴스 티가 좀 생기고 그 당시에 그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또 막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막 팽팽했어요. 근데 우리가 광우병 때부터 아주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주요 사회에 문제가 될 시기마다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가짜 뉴스가 고질병처럼 범죄 왔는데 이제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고질병이 아니라 만성병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 탄핵 국면에서도 가짜 뉴스가 난무해가지고 탄핵까지 가게 되고 또 정권 교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신 이번에 김만배 그 허위 인터뷰 사건 이런 같은 경우 만약 그게 정권을 바꾸게 됐으면 가짜 뉴스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평소에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에 이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저희가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필팅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2달여 동안에 400건이 넘는 성명서를 내고 이 성명서가 언론을 통해 보도를 됐고 또 한 달에 2번씩 회의도 갖고 또 필요하면 긴급 토론도 갖고 세미나도 갖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 이런 활동을 보고 우리 아미고 우리 고성욱 TV를 사랑하는 아미고에서 가짜뉴스 고발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저희한테 진짜 100만 원권을 얻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시민사회 자발적인 가짜뉴스를 방지하는 이런 힘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가짜뉴스 TV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방통위나 방심위가 원래 했어야 될 일을 이제 그 국가 기관들이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네, 직접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네.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 그 중에서 이 민주당의 이런 국회의원이나 그 이전 정부에서 핵심 요직에 앉았던 안민석 의원 또는 이 조국 또는 그 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참 논란이 됐습니다. 네. 특히 막 그 유언비어의 수준의 참 이런 뭐 발언, 음모론 그리고 뭐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로 당선됐다 이런 발언들 보시면요 언론인 출신으로서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좀 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가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왜 가짜 뉴스를 횡행해 두느냐? 이걸 법적 조치로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으면 가짜 뉴스로 이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 또 그냥 설 이런 걸로 하면 애매해져요. 이거 그분의 양식에 맡겨야 되는데요. 근거는 없지만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리고 교육계 몸담았으면서 오선 의원쯤 됐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크레딧, 사회적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회적 영향이 큰데 그런 책임감이 없이 무책임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양식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께서 또 지난달 말에 페이스북에 한글 올리셨는데요. 요즘에 조국 장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뜸하니까 좀 조급하지 않으셨나. 관심을 좀 이끌려고 하신 거 아시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참 국민의 관심에 대한 그림이 짙게 배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가짜뉴스 TV에서 굳이 이걸 이렇게 왈가왈부할 그럴 가치도 없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또 본인의 그 생각처럼 관심만 더 불러일으켜준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종이란 뜻이죠. 네. 그러니까 관종 한마디에 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네.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SNS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는 제가 관종이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안민석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좀 이제 직접 안 하시는 거를 저 일종의 품격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좀 그건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런 말을 직접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런 말을 직접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보면 정당한 얘기와 비열한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비열함을 너무 일상화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도 비열은 하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정당하면서도 좀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좀 네. 나가야 되지 않나. 네, 그래요.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셔야죠. 네. 네. 저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무리 하실까요? 그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싸울 줄 아는 사람 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길 줄 아는 사람. 예, 이길 줄 아는 이런 그 싸움을 또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의 이런 좀 총선 전략이 있다면요. 지금 싸울 줄 이길 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12척 배로도 수만 명을 이길 수 있고 많은 전쟁에 비교를 물을 때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 이럽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사전의 준비가 철저하고 전략을 세우고 빈틈없이 이겼다고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춘천 을 지역은 이 두 가지를 제가 확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참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가 가장 이 좀 발달이 덜 된, 낙후된 그러면서도 엄청 가치가 높은 그런 땅인데요. 제가 세 가지 기념비적인 말씀을 드리면 정전협정 70주년입니다. 정전협정은 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민간인 통제구역도 붙여지고 많은 규제가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또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입니다. 우리 수도권의 물줄기, 수도권의 상수원, 먹을 물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춘천 을 지역은 여러 가지 규제에 입사해 있습니다. 또 올해가 산림녹화 5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일 잘하는 게 지산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가장 많은 산이 있고 강원도에 가장 많은 구기림이 있습니다. 손도 못 대는 구기림. 이것도 규제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규제로 지금 50년, 70년 동안 이것만큼 희생을 하고 했으면 이제 이것을 이용은 아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 이걸 세우겠습니다. 그거 또 하나는 강원도 요직의 미래의 땅이라서 투기가 많습니다. 아까 앞부분 그래서 물길은 막을 수 없지만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우리 을 지역으로 가는 발길을 확 바꾸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제을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투기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제는 강원도 제을 지역을 투자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수록 제가 여러 가지 전략과 이런 발전 계획들을 또 법안들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기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그 제일 먼저 무슨 일부터 하고 싶으세요? 지금 사회가 너무 둘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38년 가까운 언론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용광로 같은 표현을 많이 하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 담아낼 수 있는, 물론 초선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지만 여야의 대립된 부분에 공통 분모를 찾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비열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의 예봉을 좀 줄여서 이 정치권에 우리 국민의 화합해서 지금 우리가 세계적인 선진국이 됐고 제가 보기엔 정치도 선진화가 됐습니다. 우리처럼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투표로 이룬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주 깊이 대립되는데 이 대립의 각을 잘 녹여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초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재단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릴까요? 우리 마무리 인사 말씀 좀. 네. 이 우리 국가 사회의 미래, 그러니까 현재 어려움 이걸 좀 어떻게든지 이겨내고자 제 모든 언론사 38년의 모든 경력과 축적된 일들을 마음껏 한번 쏟아 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 이거를 아주 미래를 향한 아주 보물단지 소중한 투자 가치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미고 우리 저 TV 시청자 여러분뿐 아니라 이걸 보고 있는 모든 국민들 또 지역 국민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허인구가 정치계에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바른 사회의 미래의 밝은 발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장을 표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춘천을 지역에 총선 도전을 하고 있는 허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가짜뉴스 괴담 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